안녕하세요. DK 컨설팅의 뒷쌤입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플로팅 레이트 본드, 통상 이게 그 현업에서는 FRN이라고 하는데요. FRN이라고 하는 채권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 컨트랩 파이썬을 이용해서 모델을 한번 구성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모델 구성에서는 세부적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세팅하는지, 기준금리를 반영해서 플로팅 레이트 본드의 구성하는 방법, 세 번째는 픽싱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평가 엔진을 구성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는 FRN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팅 레이트 본드의 특징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플로팅 레이트 본드는 저희가 기존에 봤던 채권이랑 다른 거는 뭐냐면, 매기 발생하는 쿠폰이 기준금리, 저희가 사전에 정한 어떤 기준금리에 연동해서 쿠폰이 바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쿠폰이 바뀔 때 기준이 되는 금리를 보고 기준금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시장 그 금리 지표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플로팅 레이트 본드의 특징 중에 첫 번째라고 할 수 있는 기준금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레이트 본드는 가장 큰 특징이 쿠폰 금리가 시장의 기준이 되는 금리에 연동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기준되는 금리를 보고 기준금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쿠폰 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FRN 토면금리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요. 기준금리에다가 기어링이라는 요소를 곱한 다음에 여기에 가상금리를 더하는 방식으로 FRN의 기준금리는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의 종류로는 어떤 게 있는지를 좀 살펴보면요. SOFR이라고 하는, 이거는 미국에서 사용하는 단기금리인데요. 그래서 설명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하는 초단기 금리. 예전에 저희가 보통 리보라고 하는 기타 단기 시장 금리로 많이 쓰는 게 뭐 국고채 1년 금리 또는 국고채 3년 금리, 뭐 이런 금리들이 기준금리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또 인제 그 표면금리에 영향을 주는 요소인 두 번째, 기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기준금리에 적용되는 멀티 팩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에 곱해지는 요소라고 볼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기여는 일반적으로는 1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인제 인버스 FRN이라고 해서 특이한 FRN의 경우에는 기여가 -1이 적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가상금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상금리는 기준금리의 기어링이 된 이후에 여기에 이제 추가로 인제 더해지는 요소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요소는 채권 발행자의 신용 위험이나 시장 수급을 반영해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결정되는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변동이 되지만, 가상금리는 발행 시점에 한번 정해지게 되면은 채권의 주기 동안 고정되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레이트 본드는 이렇게 세 가지, 플로팅 레이트 본드의 기준금리는 이렇게 세 가지, 기준금리, 기여, 가상금리, 이렇게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표면금리가 결정되게 됩니다. 플로팅 레이트 본드의 특징 중 두 번째 요소인 금리 확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인제 변동금리 결정과 관련이 돼 있는 건데요. 기준금리를 저희가 그 쿠폰금리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잖아요. 픽싱이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픽싱은 보시면 금리 확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시기는 언제 되냐면은 쿠폰 지급 시간 쿠폰 기간이 시작하기 직전에 결정이 되고, 결정되는 일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픽싱 데이트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픽싱 데이트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기준금리가 결정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고 나면 이 기준금리에다가 기어링하고 가상금리를 적용해서 다음 이자 기간 동안에
적용될 이자율이 결정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픽싱은 어느 주기로 되냐면요. 보통은 FRN의 쿠폰 이자 지급 주기인 3 개월 또는 6 개월, 이게 인제 사전에 정해지겠죠. 이 6 개월마다 이자 지급 주기가 인제 리셋되는 거, 픽싱되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플로팅 레이트 본드의 인제 두 번째인 픽싱을 이제 그림으로 좀 설명을 해 보면요. 발행일에 인제 채권이 발행이 됐고요. 그리고 인제 6 개월마다 이표가 지급이 되는 3년 만기의 인제 그 플로팅 레이트 본드를 가정을 해 보면, 첫 번째 이표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6 개월이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6 개월 동안에 결 그 적용되는 기준금리는 언제 결정이 되냐면, 발행일로부터 사전에 약정한 픽싱 데이 전일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일자의 기준금리로 고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 고정된 금리가 지금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기준금리 제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 제로가 첫 번째 이표 기간인 발행일로부터 6 개월 사이에 기준금리로 적용이 되면서 쿠폰 금리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두 번째 기간을 한번 또 예를 들어 보면요. 6 개월부터 1 년까지의 기준금리는 6 개월 이표 지급 시기 일자로부터 픽싱 데이 전에 어 확정이 되고요. 그래서 그걸 인제 저희가 픽싱 데이 1 이라고 여기서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일자로 확정된 기준금리 1이 두 번째 쿠폰 기간인 6 개월부터 1년 사이에 적용되는 기준금리로 확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기준금리 확정이 픽싱 데이트에 확정이 되고요. 이게 기준금리로 결정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픽싱 데이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들은 통상 현업에서는 이 영업일 전, 뭐 이런 식으로 이 표 지급일의 이 영업일 전에 시장에서 확정된 시장 지표 금리를 기준금리로 해서 다음 이표 기간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픽싱 데이시랑 기준금리의 컨셉을 저희가 인제 공부를 했으니까요. 이게 인제 퀀트리 파이썬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로팅 레이트 본드를 빌드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제 일단 오늘 사용할 라이브러리부터 임포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콘트립을 임포트했고요. 그다음에 데이트 타임이라는 거를 임포트했고, 판다스 넘파이, 엑셀 윙스를 임포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 좀 기술적인 부분을 하나 좀 할 건데요. 이건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코드는 뭐냐면은 주피터 랩에서 아웃풋을 찍어서 볼 때 그 아웃풋에 인제 그 나오는 개수나 넓이 같은 걸 지정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거는 이대로 따라서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드 커브 핸들을 먼저 한번 구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일자를 2025년 8월 말로 저희가 했고요. 그리고 일드 커브를 해 볼게요. 25년 8월 31일로 했고, 두 번째 줄은 컨트랩에서 이밸루에이션 데이트를 인식하기 위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캘린더를 QL 타겟이라고 하는 거를 적용을 했는데, 이 타겟은 유로존을 이야기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비즈니스 데이 컨벤션은 모디파이드 팔로잉을 적용을 했고요. 데이 카운트는 액추얼 분의 360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스카운트 커브를 형성하고 이거를 인제 핸들에 연결을 해볼 건데요. 다음과 같이 한번 해 볼게요. 일단 레이스를 5%라고 가정을 하고요. 이거를 인제 플랫 포워드로 넘겨서 디스카운트 커브를 다음과 같이 형성을 했고, 이 디스카운트 커브를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에 연결해서 디스카운트 커브 핸들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래서 인제 일드 커브 핸들을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기준금리를 한번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네, 기준금리의 세팅은
이렇게 적용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퀀트랩의 유리보 3 months라는 클래스를 이용하고 그 클래스 내에 인수로 우리가 형성한 일드 커브 핸들을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러면은 이 일드 커브의 3 개월마다의 유리보의 유를 인덱스라는 이 변수가 형성을 해내게 됩니다. 네, 채권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다음과 같은 채권을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액면가를 100 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발행일은 24년 9월 30 일을 발행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만기일은 발행일로부터 3년 이후인 27년 9월 30 일을 만기일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쿠폰 지급 주기는 세미 애뉴얼, 6 개월마다 한 번씩 지급하는 걸로 가정을 했고, 그다음에 가상금리를 50 bp로 가정을 해 봤습니다. 세틀먼트 데이트를 2 일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결제일이 평가일로부터 2 영업일 이후에 결제가 된다는 거를 가정을 한 겁니다. 이제 스케줄을 저희가 형성을 해 보면 스케줄을 지난번에 했던 거랑 동일한 방식으로 첫 번째 인수로는 이슈 데이, 그다음은 그 만기를 전달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스케줄을 잡을 기간들, 그러니까 몇 개월마다 잡을 건지를 어 인수로 전달하면 되고요. 우리는 세미 애뉴얼이었으니까 6 개월마다 스케줄이 발생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스케줄을 일으킬 때 기준이 되는 캘린더는 저희가 QL 타겟을 적용했기 때문에 유로존의 달력을 따라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 데이 컨벤션은 저희가 어 QL 모디파이드 팔로잉을 적용을 했죠. 그래서 QL 모디파이드 팔로잉이 컨벤션으로 적용이 됐고, 그다음에 만기일의 컨벤션도 이표일의 컨벤션이랑 동일한 거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일으킬 때 뒤에서부터 만기일에서부터 거꾸로 일으킬 거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저희가 비정형 채권에서 했던 거에 이제 스터브 피리어드를 잡는 거는 적용을 안 하기로 해서 다음에 변수들을 없고요. 요 다음에 펄스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은 어 우리가 날짜를 일으킬 때 월말 일자를 매번 반영해서 일으킬 거냐 이거를 묻는 거거든요. 우리는 월말 상관없이 할 거기 때문에 지금 펄스라고 지금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케줄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이상의 정보를 이용해서 인제 플로팅 레이트 본드를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플로팅 레이트 구성을 하면 퀀트랩의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는 다음과 같은 클래스를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퀀트랩의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플로팅 레이트 본드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로는 세틀먼트 데이트, 저희 2 일이라고 아까 정의를 했죠. 그다음 만기일, 스케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인덱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덱스가 아까 저희가 잡았던 게 유리보 3 months를 잡았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 자리에 넣어 주는 거고요. 날짜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할지 저희는 아까 360 분의 액추얼을 적용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데이 카운트를 여기에 전달을 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컨벤션은 영업일 처리 방식을 넣어 주고, 그다음에 저희가 배웠던 컨셉 중에 픽싱 데이시라는 컨셉을 배웠죠. 그래서 픽싱 데이스에 2 일을 넣은 거는 이표 지급일의 2 영업일 전에 기준금리가 확정이 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요소로는 이제 기어링이 있는데요. 그래서 기어링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전달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기어링이 1 이기 때문에 저희는 1을 적용을 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아모타이징 픽스 레이트 본드를 봤을 때 페이스 금액을 리스트 형태로 전달했잖아요. 그것처럼 매 쿠폰 주기마다 기어링 팩터를 다르게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인제 그렇게 하려면은 이 자리를 리스트로 전달을 해야 됩니다. 플로팅 레이트 본드 이 클래스의 기어링은 리스트 형태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레드도 밑에 이제 가상금리라고 하죠. 스프레드도 그 리스트 형태로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플로팅 레이트 본드에서 달라진 거는 뭐가 있냐면은 일단 인덱스 전달하는 자리가 하나 생겼고요. 그다음에 픽싱 데이시라는 걸 전달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어링 스프레드 이렇게 전달하는 자리들이 새로 생겼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저희가 플로팅 레이트 본드의 객체를 구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아직 안 한 거는 픽싱 데이스를 이틀이라는 건 지정을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미래에 픽싱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정을 했지만 과거에 픽싱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았어요. 픽싱 데이시랑 그 날짜에 픽싱 레이시 몇 퍼센트인지를 전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여기서 인제 픽싱 데이시랑 픽싱 레이스는 미래 거는 모델에서 일더 텀 스트럭처에서 자동으로 끌고 오기 때문에 지정을 해줄 필요가 없지만 가일 이전에 픽싱됐던 정보는 시장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는 인풋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픽싱 레이스를 적용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픽싱의 적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픽싱을 하기 위해서 좀 저희가 현재 쿠폰 금리를 한번 가정을 해볼 건데요. 어 저희가 기어링은 1.0을 사용하고 있고 현재의 평가일 일자에 적용되고 있는 금리를 4.5% 라고 한번 가정을 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구해내야 되는 거는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금리가 얼만지를 찾아내고 싶습니다. 그럴 때 인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풀면 되죠. 현재 적용되고 있는 표준금리에서 기준금리를 빼주고 50bp였죠. 기준금리를 빼준 다음에 기호로 나눠주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금리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 저희는 스타트 픽싱 레이시라는 변수명에 할당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픽싱 데이트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저희가 이를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픽싱이 돼야 되는지를 한번 좀 찾아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볼 거예요. 일단 스케줄을 먼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 채권의 스케줄을 확인을 해 보려면 이렇게 리스트를 일으키면 이 채권의 전체 현금 이름이 일어나는 날짜들이 쭉 나와 있고요. 보시면 저희 평가일이 현재 25년 8월 31 일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에 직전 현금 흐름이 일어난 게 25년 3월 31 일이잖아요. 그래서 25년 3월 31 일이 직전 쿠폰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직전 쿠폰일을 다음과 같이 한번 정의를 해 봤어요. 그래서 프리 쿠폰 레이스로 정의를 했고요. 직전 이표일에 이영업일 전에 픽싱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해 봤어요. 그래서 프리 CP 데이트 이게 직전 이표일이었잖아요. 직전 이표일에서 QL 피리어드에 마이너스 2를 하면 이 영업일 전이라는 거고 QL 데이트는 이게 일자 기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리 픽스 데이트이 직전 이표일에 이 영업일 전이 언젠지가 산출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그게 언제냐면 25년 3월 27 일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이 기준금리는 언제 픽싱이 됐냐면 25년 3월 27 일에 그때의 시장 금리에 따라서 픽싱이 됐겠죠.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관련 정보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정보를 아까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스타트 픽싱 레이트를 다음과 같이 현재 표면금리랑 스프레드 기어를 이용해서 산출해 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픽싱 정보를 요 날짜에 그러니까 프리 픽스 데이트에 스타트 픽싱 레이트
요거를 전달을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기준금리 뒤에다가 애드픽싱이라는 거를 이용하고 첫 번째 자리에 날짜, 픽싱된 날짜, 두 번째 인수로 그 날짜에 픽싱된 율을 전달을 해 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 주면요. 이제 픽싱 정보가 전달이 된 거고요. 그러면은 과거의 픽싱 정보가 전달이 된 거죠. 근데 이게 모든 픽싱 정보를 저희가 전달한 게 아니고 어떤 것만 했냐면 25년 3월 27일에 적용되는 픽싱 정보만 제공을 한 거고 그 좀 더 전에 픽싱에 필요한 자료들도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작업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인제 for 루핑을 돌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수정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들고 왔고요. 스케줄을 리스트로 만든 다음에 그걸 데이트로 담아서 루핑을 돌리는데요. 그래서 위에서 본 것처럼 픽싱 데이스 앞에 마이너스를 해서 어드밴스를 캘린더에 적용해서 각 픽싱 데이트를 산출을 하고요. 현재 평가일보다 픽싱 데이트이 적으면 그 픽싱 정보를 인덱스에 애드 픽싱을 통해서 전달을 하라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과거의 각 일자별로 픽싱 레이시 다르겠죠. 그런데 평가에 사용하는 거, 평가라는 거는 밸류에이션 데이트 이후의 현금 흐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직전 픽싱 데이만 영향을 주는 거죠. 그전에도 픽싱된 정보가 있겠지만 그거는 미래의 현금 흐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정보 중에 가장 최근에 픽싱된 걸로 저희가 아까 스타트 픽싱 레이트를 구해 왔고요. 그래서 이 구한 정보를 일률적으로 과거의 모든 픽싱 데이트에 음 이렇게 적용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과거 정보도 알아야겠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각 그 날짜랑 그 날짜의 픽싱 레이트를 전달을 해 주면 됩니다, 인덱스에. 근데 굳이 저희가 평가 목적으로는 그렇게 귀찮은 작업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픽싱 정보가 전달이 됐고요. 이러면 인제 저희가 이제 평가 엔진을 구성할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제 평가 엔진을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평가 엔진을 구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엔진을 구성을 하면 되고요.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디스카운팅 본드 엔진을 사용을 했고요. 이래서 이 엔진이랑 플로팅 본드의 객체를 set pricing 엔진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연결을 해 주면 엔진의 구성은 끝났습니다. 이제 평가를 한번 진행을 해 볼게요. 네, 평가하는 함수는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객체에다가 뒤에 mpv라고만 이렇게 코드에 반영을 해 주면 바로 이 채권의 형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찍어 보면 102.82 라는 금액이 산출이 되고요. 미수 수익을 포함한 거, 포함하지 않은 거를 알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객체에 clean price라는 함수 또는 dirty price라는 함수를 전달을 해 주면 알 수 있죠. 그래서 clean price, dirty price 이렇게 해서 찍어 보면 이렇게 clean이랑 dirty price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현금 흐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현금 흐름을 생성하는 함수를 하나 정의를 할 건데요. 이런 함수를 한번 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플로팅 본드라는 객체 안에 캐시플로우를 일으켜서 그 캐시플로우를 일으키면은 각 시점마다 각 이자 지급일마다의 캐시플로우가 발생을 하고요. 그 캐시플로우 안에 보면 플로팅 레이트 쿠폰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 쿠폰을 적용을 하면은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진 CF1이라는
그 변수가 하나 생성이 되고요. 이 변수 안에 정보를 보기 위해서 일자를 형성을 하려면은 다음과 같이 cf1의 date이라는 함수를 적용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fixing date을 보고 싶으면은 뒤에다가 cf1에다가 fixing date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많죠. accrual start date, accrual end date, 그다음에 뭐 accrual days, accrual period, 그다음에 기어링도 여기서 보면 볼 수가 있죠, 얼만지. 그다음에 픽싱된 인덱스가 얼만지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프레드 값이 얼마 적용됐는지, 그러니까 가상금리겠죠. 적용될 수 있고, 이 기어, 인덱스, 스프레드를 다 감안한 쿠폰 금리가 얼마인지가 이 레이시라는 멤버 함수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CF1의 노미널이 이게 이제 액면가가 되고, CF1의 어마운트가 글자에 일어난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는 S 플로팅 레이트 쿠폰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쿠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데이 카운트 컨벤션이 뭘 적용했는지도 이렇게 이런 그 스트링에 CF1의 데이 카운트를 전달함으로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루핑을 돌면서 데이터라는 데다가 계속 저장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라는 리스트에. 그리고 보시면 이 함수 밑쪽에는 els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else는 뭐냐면 cf1을 s 플로팅 레이트 쿠폰이라는 걸 적용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표에 해당되는 현금 흐름 cf는 cf1이 생성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은 cf1이 생성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else는 뭐냐면은 cf1이 생성되지 않을 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쿠폰이 아닌 원금 관련된 현금 흐름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때가 인제 else 이후에 코드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코드를 보시면 나머지의 변수들은 전부 다 0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days에다가 입력하는 거, 그다음에 amount에 페이스 금액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 보면 위에 코드에 의해서 쿠폰 발생하는 것들이 날짜별로 정보를 제공해 주고요. 밑에 else 이후의 코드들이 만기에 원금 상환되는 거에 대한 정보를 제공을 해 주는 식으로 코드가 어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현금 흐름을 한번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을 CFDF에 전달을 하면요, CFDF는 이상과 같은 인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제공을 해 주죠. 보시면은 전체 그 캐시플로우 개수는 7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6 개, 그러니까 0 번부터 5 번까지는 쿠폰에 해당되는 정보가 되는 거고요. 제일 마지막에는 만기에 원금 상환에 되는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마운트 금액들은 쿠폰에 해당하는 2.75, 2.28, 2.73 이런 정보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제일 마지막에 6에 해당되는 거는 원금인 100 이라는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금리에 대한 정보를 한번 보시면요, 기준금리가 첫 번째 쿠폰이 일어나는 날짜가 25년 3월 31 일이었는데요. 이 날짜에 픽싱은 언제 되었냐면은 24년 9월 26일 날 픽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채권의 발행일이 9월 30 일이었잖아요. 그 영업일 전인 9월 26일 날 픽싱이 되었고, 그때 픽싱된 률이 얼마였냐면 4% 였습니다. 그래서 4%로 픽싱이 되었고, 그리고 저희가 스프레드가 50 bp, 그다음에 기어가 1.0이 적용돼서 결국 쿠폰 금리는 4.5%로 결정이 되고, 이 4.5%랑 노미널 원금이랑 그다음에 어크루얼 피리어드를 곱해 주면 이때 쿠폰 금리가 2.27%만큼의 쿠폰 금리가 발생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월 30 일이
종가 일자였잖아요. 그러니까 9월 30일 날 된 거는 픽싱이 아까도 봤듯이 3월 27일 날 픽싱이 됐으니까 이미 고정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그게 4%로 똑같이 픽싱이 된 과거의 금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쿠폰인 3월 30일 날 발생하는 쿠폰은 픽싱 데이시 9월 26일 날 픽싱이 되고 이거는 미래겠죠. 밸류에이션 데이신 8월 말보다 미래니까 그때의 시장 금리를 반영해서 이렇게 기준금리가 변경이 되고요. 그래서 이 기준금리 변경된 게 기어랑 스프레드 적용해서 표면금리로 이렇게 5.4%로 바뀐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걸 반영해서 쿠폰도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기준 시점의 금리의 변경에 따라서 표면금리가 변경되는 변동금리 채권의 특징을 잘 모델링을 하고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자, 인제 현금 흐름까지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저희가 듀레이션을 한번 산출을 해 볼게요. 듀레이션을 산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입력하면 듀레이션을 산출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객체에다가 플로팅 레이트 본드에다가 본드 일드라는 멤버 함수에 클린 프라이스를 전달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YTM을 형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YTM을 인터레스트 레이트라는 객체에 전달을 하면 YTM 레이스를 형성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YTM 레이스를 형성한 다음에 본드 지금 퀀트랩의 본드 펑션 안에 듀레이션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듀레이션이란 함수의 첫 번째 자리에는 객체, 두 번째 자리에는 YTM에 해당하는 인터레스트 레이트의 객체,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듀레이션을 뽑을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수정 듀레이션을 뽑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QL 듀레이션 모디파이라는 인수를 전달을 해 주면 이게 인제 듀레이션을 산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듀레이션을 한번 산출해 보면은 1.93 이라는 듀레이션이 산출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듀레이션은 플로팅 레이트 본드의 듀레이션을 적절하게 계산을 한 거냐 그러면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은 플로팅 레이트 본드는 우리 지금 모델링할 때 가정이 뭐냐면 6 개월마다 지금 쿠폰 금리가 리셋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듀레이션이 보통은 0.5 에서 뭐 이 근처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쿠폰 금리가 리셋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1.93 이라는 값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값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본드 펑션의 듀레이션이라는 이 지금 퀀트랩에서 제공해 주는 이 함수는 어떤 거를 전제로 하냐면은 캐시플로우 쪽에 대해서는 민감도를 반영하지 않고요. 디스카운트 쪽에만 반영해서 뽑고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델링하는 건 플로팅 레이트 본드라서 금리가 변하면 쿠폰의 현금 흐름이 변동이 되는데 그 요소는 반영할 수 없는 거죠. 이거 반영이 안 되고 고정된 걸로 보기 때문에 흡사 고정금리인 것처럼 우리가 지금 모델링한 플로팅 본드를 듀레이션을 산출하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팅 레이트 같은 경우에 듀레이션을 이렇게 뽑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사용하실 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플로팅 레이트 본드에 대해서 인제 전체 모델링을 간단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요거를 약간 좀 한 단계 더 나가 볼게요. 그래서 yield term structure 핸들도 좀 변경을 해 보고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더 현실화하는 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ield term structure 핸들을 지난번에 저희가 해본 것처럼 금감원에서 제공한 자료랑 한번 연결을 해 볼게요. 그래서 지난번이랑 동일하게 다음과 같이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엑셀에서 인제 금감원 엑셀에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래서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 디스카운트 커브 핸들까지 연결하는 거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리딩 컵을 yield term structure 핸들을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제로 스프레드 텀 스트럭처를 이용해서 이걸 링크를 다시 시키는 것까지 해 봤습니다. 인제 저희가 인덱스에 해당하는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을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인덱스, 그러니까 저희가 기준금리 쪽에 사용할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을 다음과 같이 리딩 컵을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로 일단 선언을 해 놨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 연결을 할 거냐면 디스카운트 일드에다가 연결을 이렇게 해 봤습니다. 그래서 링크 투 기능을 해서 디스카운트 일드에 인덱스 일드 핸들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핸들을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죠. 하나는 디스카운트 할 때 쓰는 디스카운트 일드 핸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다음과 같이 디스카운트 일드 핸들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인덱스 일드 핸들이라는 거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디스카운트 일드 핸들은 디스카운트 할 때 사용하는 거고, 인덱스 일드 핸들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미쳐서 이게 현금 흐름을 생성할 때 사용되는 일드 핸들이 되겠습니다. 이제 인덱스를 앞에서 저희가 유리보 3 months로 간단하게 세팅을 했는데요. 이거를 좀 더 현실적인 걸로 한번 바꿔 볼게요. 아이브 인덱스 세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인덱스라는 거를 이용해서 기준금리를 세팅을 했는데요. 보시면 이게 인제 유리보 3 months짜리를 이용했어요. 그래서 유리보 3 months의 이 기준금리를 컨트랩에서 자동으로 제공을 해 주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면 편하죠. 그런데 인제 저희가 한국 상황에 맞게 세팅을 하려면은 유리보 3 months를 이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리보 3 months가 어떤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그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넣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덱스가 유리보 3 months죠. 그 이름, 그다음에 그 가정하고 있는 쿠폰 지급 주기, 그다음에 통화, 그다음에 데이 카운터, 그다음에 영업일, 비즈니스 데이 컨벤션, 그다음에 프리퀀시, 이제 픽싱 데이, 그다음에 픽싱 캘린더, 이런 것들의 정보를 뽑아 보기 위해서 이거를 인제 산출을 해 보면은 지표 이름은 유리보 3 months가 되고요. 이건 액추얼 분의 360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표 지급 기간은 3 개월을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화는 유로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시면 지급 주기는 연에 4 번을 가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세틀먼트 데이는 2 일을 가정하고 있고, 달력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유로 달력인 타겟을 적용하고 있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한국에 맞게 이용을 하려면은 이걸 사용할 수 없고, 아이보 인덱스라는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 기준금리를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과 같이 한번 세팅을 해 볼게요. 지금 아이보 인덱스라는 다음과 같은 클래스를 이용을 했고요. 아이보 인덱스를 이용해서 저희가 기준금리를 사용할 클래스를 사용을 할 건데, 그건 인제 래퍼 인덱스라는 변수 이름을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첫 번째 자리에는 이름을 넣으면 되고요. 두 번째 자리에는 이게 인제 몇 개월짜리 그 지급 조건인지를 넣어 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덱스 테너에다가 6 개월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집어넣어 줬고요. 그다음에 픽싱 데이트는 그냥 0 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편하게. 그래서 픽싱 데이트를 그다음에 전달을 해 주고, 통화, 그다음에 캘린더, 그다음에 영업일 규칙, 그다음에 이게 월말을 적용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렇게 전달을 해 주면 되고요. 그다음에 인덱스가 사용하는 데이 카운터는 뭔지를 전달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사용하는 데이 카운터를 저희가 뭘 적용했냐면은 액추얼 분의 액추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일드 커브를 전달을 해 주면 됩니다. 이 인덱스 일드 커브는 우리가 앞에서
형성했던 이 인덱스 일드 커브를 전달을 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인덱스 일드 핸들을 전달을 해 주면 인제 기준금리의 클래스가 레퍼 인덱스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 정보를 저희가 다시 한번 산출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덱스가 아닌 저희가 새롭게 구성한 레퍼 인덱스라는 거의 정보를 한번 산출을 해 보면요. 요렇게 산출이 됩니다. 보시면 안에서 보다시피 저희가 6 개월로 세팅을 했었죠. 그리고 통화도 원화로 변경을 했었죠. 그다음에 데이 카운터도 액추얼분의 액추얼로 변경한 게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또 세틀먼트 데이스는 0 으로 저희가 세팅한 것도 전달이 돼 있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제 인덱스로 사용할 기준금리로 사용할 객체를 형성을 했고요. 그래서 그 객체에다가 저희가 인제 그 픽싱 정보를 제공을 해 주려면 다음과 같이 하면 된다 그랬죠. 지금 픽싱 날짜를 전달을 해 줬고요. 지금 이게 인제 픽싱 날짜를 하나 생성을 한 거고, 그리고 레퍼런스 인덱스에다가 그 픽싱 데이트를 전달을 해 주면, 네, 픽싱 날짜가 하나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2.1%가 자동으로 산출되는 거를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스케줄을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케줄을 수정을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 볼게요. 스케줄 아까 뭐 동일하게 일으키는데요. 달력을 한국어로 변경을 했고요. 뭐 쿠폰 프리퀀시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백워드로 아까랑 동일하게 스케줄을 형성을 해 봤습니다. 채권을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채권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플로팅 레이트 본드를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뭐 기준금리 자리가 아까는 인덱스였는데 지금 구성한 거는 레퍼런스 인덱스로 변경이 돼 있는 거를 아실 수 있고요. 플로팅 레이트 본드 1이라는 객체를 하나 형성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인제 픽싱을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픽싱 데이트는 0이 우리는 인제 지금 가정이 돼 있고요. 다음과 같이 어 레퍼런스 인덱스에다가 루핑을 돌면서 각각 픽싱 날짜에 스타트 픽싱 레이트를 그대로 입력하는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 픽싱 레이트는 4% 였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적용해서 루핑을 돌리면 이제 인제 픽싱까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인제 본드 엔진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 볼게요. 그래서 본드 엔진을 다음과 같이 다시 한번 디스카운트 일드 커브를 디스카운팅 본드 엔진에 입력하면서 본드 엔진을 구성했고, 이 엔진을 플로팅 레이트 본드 1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이러면 이제 새로운 그 플로팅 레이트 본드 1이 형성이 된 거죠. 이거는 기존에 저희가 했던 플로팅 본드 객체랑 차이가 뭐냐면은 레퍼런스 인덱스라는 기준금리를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드 텀 스트럭처 핸들을 새로 업데이트를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반영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의 평가를 한번 해 보면요. 그래서 MPV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인제 MPV 베이스라는 값에다가 저희가 한번 전달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MPV 값을 뽑으면 103.13 이라는 값이 산출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제 현금 흐름을 한번 산출해 볼게요. 현금 흐름을 산출하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형성했던 cffunc라는 함수에 새로 저희가 구성한 플로팅 레이트 본드 1을 전달을 해 줘서 인제 CFDF라는 변수에 전달을 해서 한번 뽑아 보면요. 다음과 같이 인제 산출이 되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뽑았던 거보다 인제 기준금리가 변경이 된 거를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언제부터 알 수 있냐면은 미래인 25년 9월 30일 픽싱부터 보면요. 금리가 변경된 거를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금 흐름까지 저희가 뽑아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현금 흐름 다음으로 저희가 두레이션을 한번 체크를 해 볼게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드 펑션에서 제공하는 두레이션이 플로팅 레이트 본드의 두레이션을 적정하게 산출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펙티브 두레이션을 한번 산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레드를 10 bp를 올려서 산출된 NPV 값을 NPV 업이라고 저희가 지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값을 뽑아 보면 103.12가 나오고요. 다시 스프레드 값을 10 bp를 다운 시켰을 때의 값을 NPV 다운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그 값을 뽑아 보면 103.14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이스 NPV 베이스, NPV 업, NPV 다운을 이용해서 이펙티브 두레이션을 다음과 같은 코드로 구성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펙티브 두레이션을 구해 보면 0.068 이라는 이펙티브 두레이션이 산출이 됩니다. 0.068 이라는 거는 1 개월 미만이잖아요. 그게 왜 1 개월 미만이냐면 여기 캐시플로우에서 픽싱 데이트를 보면 다음 픽싱일이 9월 30 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쿠폰일이 2000 다음 픽싱되는 게 9월 30 일이에요. 쿠폰이 변하는 게 우리가 평가일인 8월 30 일에 한 달쯤 뒤인 9월 30 일에 쿠폰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채권의 듀레이션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달이 보통 0.0833 이잖아요. 그래서 이 듀레이션은 0.068 이 정도 나오면 적정하게 반영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플로팅 레이트 본드는 이펙티브 듀레이션을 통해서 듀레이션을 산출해야 적정한 듀레이션이 산출된다는 걸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플로팅 레이트 본드에 대해서 약간 좀 심화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보 인덱스를 요번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아이보 인덱스에서 어떻게 율이 산출되는지 그 배경 뭐 이런 거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그다음에 플로팅 레이트 본드도 금리가 비정형적으로 변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원금 흐름이 비정형적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정형적인 플로팅 레이트 본드의 경우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을 할 거고요.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